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공학 이론 교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홍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냉동 기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기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첫 번째는 냉동 방법입니다. 냉동이란 주변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여서 주변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시키는 그런 행위, 조작, 이것을 우리가 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적 냉동법이 있고 인위적 냉동법, 즉 기계적 냉동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적 냉동법을 살펴보면, 자연적 냉동법은 대부분 상변화하는 부분에 필요로 한 잡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냉동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 냉동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 융해열을 이용한 냉동 방법. 얼음이 녹으려면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kg의 얼음이 녹을 때 약 79.68kcal 열을 주변에서 흡수를 하면서 고체 상태가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냉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CO2 가스의 고체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가 상온 대기압상에서 마이너스 75.8도씨의 승화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고체가 기체로 승화할 때 약 137kcal 열량을 주변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냉동 효과를 구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액체 증발 잡열을 이용한 부분들인데요. 액체가 당연히 주변의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되면서 기화가 되겠죠. 이때에 우리가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하니까 그 열을 가지고 흡수되는 열에 의해서 주변이 냉동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액체 증발 잡열을 이용한다, 이렇게 세 번째로 갖다 놓았는데, 물에 관련해서는 100도씨에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거고요. 100도씨에서는 물의 기화 잡열이 539이고요. 0도씨에서도 물의 증발 잡열은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보일러라든지 냉동공학에서 인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화 잡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100도씨에서는 539다,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고요. 0도씨에서는 우리가 공기조화 쪽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증발하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제에 관련된 냉동법이 되겠습니다. 기한제는 식염수와 얼음을 혼합한 것을 우리가 기한제라고 들 수 있는데요. 얼음은 실제적으로는 0도씨, 대기압상에서 0도씨에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얼음에 소금물을 적정한 농도로 섞어주게 되면 그 얼음물의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우리가 상당한 저온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날 우리가 소금을 뿌린다든지, 소금 대신에 더 많이 뿌리고 있는 것들이 염화칼슘이죠.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으면서 눈을 얼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음이 녹으면서 그 물에 우리가 염화칼슘 수용액이 혼합되겠죠. 그러면서 얼음이 고체 상태이지만 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합니다. 그 열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을 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한 저온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눈이 녹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우리가 냉동법을 기한제를 이용한 냉동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한제에 관련된 냉동법은
우리가 냉동공학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라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냉매에 관련해서 2차 냉매, 간접 냉매 혹은 브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 염화 칼슘 수용액,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을 무기질 브라인으로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중점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 냉동법에는 고체 융해열, 고체 승화 잠열, 그리고 액체 증발열, 기한제를 이용한 자, 두 번째 냉동법에 있어서 기계적 냉동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냉동법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위적인 부분을 통해서 인위적인 행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냉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적 냉동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 냉동법에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증기압축식 냉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증기압축식 냉동법이라 함은 어떤 냉매가 있으면 그 냉매의 기체 상태, 증기, 기체 상태를 압축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냉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냉동법을 우리가 증기압축식 냉동법이라고 하고요. 증기압축식 냉동법은 냉동기에서 제일 흔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냉동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냉동공학을 배운다 그러면 증기압축식 냉동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기압축식 냉동법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압축기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으로 응축기가 있고요. 그리고 팽창 밸브가 있고 그리고 증발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 혹은 에어컨을 살펴보게 된다면 증발기라 하는 것은 어떤 액체 상태인 냉매가 증발을 하는 곳을 우리가 증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야지 액체가 기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증발기에서 냉동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의 내부, 냉동고의 내부가 그 공간이 바로 증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이 냉장고 안에 있는 공기, 냉동고 안에 있는 공기의 열을 흡수를 해서 배관에 지나가는 냉매 액체가 그 열을 가지고 기체가 되면서 그 기체가 흘러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압축기는 이 기체를 고온 고압으로 압력을 높여줘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해서 응축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응축기에서는 압축된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를 다시 고온 고압의 액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응축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응축기, 콘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고온 고압의 가스를 냉각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기열이라든지 아니면 물로 순행식으로 우리가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를 우리가 냉각을 시켜서 액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액체가 발생하는 걸 응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응축기가 그런 역할을 해서 고온 고압의 냉매 액체를 보내주게 됩니다. 고온 고압의 냉매 액체가 팽창 밸브로 지나가게 되는데 팽창 밸브는 자 보시게 되면 팽창 밸브 직전 그리고 압축기 직전을 보게 되면 압축기 출구에서부터 팽창 밸브 직전까지는 우리가 고압이라고 고압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압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의 왼쪽 편 여기는 고압이고요. 왼쪽 편은 즉 팽창 밸브 출구에서부터 압축기 입구까지는 우리가
저압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압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 밸브에서 아주 조금 열어주면 고압과 저압이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팽창 밸브가요. 그러다 보니까 팽창 밸브에 의해서 압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질 때 똑같이 온도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줄톰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와 아주 낮은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팽창 밸브 후반에서요. 출구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이 온도가 정확해지게 되고요. 증발기에 공급되어지는 냉매 액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발기 내부에서는 저온, 저압이 되겠죠. 줄톰슨 효과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온 조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되면 다시 저온 조합의 가스가 나와서 냉매가스가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고 압축기에서는 다시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어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고온고압의 가스가 다시 응축기로 들어가면 응축기에서 외부의 공기열이나 외부의 순행식의 물을 이용을 해서 냉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고온고압의 냉매가스가 고온고압의 액체가 되겠습니다. 액체가 이루어지죠. 응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럼 그 액체가 다시 팽창 밸브로 들어가고 팽창 밸브로 들어간 이 팽창 밸브에서 아주 작은 오리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작은 양의 냉매 액체가 분사가 되거나 공급이 되면 냉매 액체의 유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저온, 저압의 냉매 액체가 증발기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증발기에서 액체가 냉매 액체가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서 기체가 됨으로써 냉동 효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냉동 방법을 기계적 냉동법의 대표적인 증기압축식 냉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도시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기에서 증발기에서 나온 저온 조합의 냉매 가스를 압축을 해서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로 만들어지면 응축기에서 주변의 공기라든지 아니면 물을 이용을 해서 식혀주면 액체가 만들어지고 고온 고압의 냉매 액체가 팽창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온 저압의 냉매 액체가 증발기에 공급이 돼서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하면 공급된 저온 조합의 냉매 액체가 증발을 하면서 냉동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가스가 된 것은 다시 저온 조합의 냉매 가스가 압축기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활용한 냉동법이 증기압축식 냉동법이 되겠습니다. 증기압축식 냉동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한번 도시적으로 갖다 놔봤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해상도가 좋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된 왼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게 되면 냉동실, 냉장실이 있죠. 그리고 바깥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도 정도라고 보면 자, 압축기가 있습니다. 자, 압축기에서 냉장고에서 우리가 증발 현상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증발기에서는 액체가 증발을 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서 기체가 되겠죠. 그럼 기체가 압축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압축기로 들어오면 압축기가
고온고압의 냉매 가스를 압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높겠죠. 뭐 50도, 덜어는 뭐 60도 이렇게 압축기 토출구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50도, 60도고 바깥의 온도가 25도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얘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50도, 60도 되는 고온고압의 냉매 가스가 밖에 있는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열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잃어버리니까 바깥으로 열이 방출이 되겠죠. 이렇게 열이 방출되는, 그럼으로써 액체가 냉각이 돼서 액체가 됨으로써 응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응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축이 되면 액체 상태의 고온고압의 냉매 액체가 팽창 밸브 혹은 모세관을 아주 얇은 관으로 된 동관, 아주 얇은 관을 통과하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조금씩 액체가 증발기에 공급이 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조합의 냉매 액체를 증발기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시 냉동 효과를 일으키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계적 냉동법 중에 증기분사식 냉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기분사식 냉동법은 흡수식의 진공펌프 대신에 증기 이젝터를 활용한 냉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 증기를 이젝터를 통해서 쏘아줍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압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노즐을 통해서 나가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바뀌면서 압력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원래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대기압에서. 그런데 대기압은 1기압인데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엄청나게 낮은 압력이 되면서 이 액체가 상당히 낮은 온도가 되겠죠. 포화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어떤 액체의 증발하는 온도도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가 증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노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을 비산을 시켜주면 아주 작은 액체 알갱이들이 이 저압에 의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증발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을 가지고 일부가 증발이 되고 자기 자신이 온도가 떨어져서 증발 잡열을 통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열을 잃어버려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온도가 낮아지게 있겠죠. 이것을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이 물 자체를 낮은 온도의 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냉동법을 우리가 증기분사식 냉동법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한다면 증기를 분사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 증기 분사된 이 주변의 공간을 압력을 낮춰주면 그 압력에 상응하는 액체도 끓는 점이 낮아진다.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다. 끓을 때 열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열을 가지고 끓는다. 기화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열을 가지고 가서 기화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우리가 차가운 물을 얻을 수 있는 냉동법을 우리가 증기분사식 냉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기압축식 냉동법입니다. 자, 보시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 따뜻한 공기를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 압력이 올라간 공기가 지나가면서 압축을 했으니까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지만 온도가 높은 이 압축 공기가 지나가면서 주변의 공기에 의해서 냉각이 됩니다. 냉각됐지만 압력이 높은 공기가 다시 팽창기에서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차가운 냉공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냉공기를 얻으면 이 냉공기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또 온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축을 해서 냉각시키고 다시 팽창을 해서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줘서 공급해주고, 시원한 공기가 다시 열을 받아서 따뜻한 공기가 되면 따뜻한 공기를 다시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배관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팬이라든지 강제 대류라든지 자연 대류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 냉각된 고압의 압축 공기가 팽창기를 통해서 팽창이 됐을 때 냉공기가 또 구현이 되면 또 쓰게 되는 이런 냉동법을 우리가 공기압축식 냉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자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두 금속 혹은 다른 종류의 반도체, P형, N형 반도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류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연결해줘요. 연결해주고 뭐를? 전류를 통하게 해주면, 전위를, 직류 전원을 양단에 걸어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면 한쪽에서는 방열 현상이 일어나고,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열 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열이 흡수가 되는 흡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펠티어 효과. 요게 펠티어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흡수가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냉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금속이나 P형, N형 반도체에 직렬로 전류를 흘러주면 두 금속 양단에 한쪽에서는 방열 반응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흡열 반응을 냉동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냉동법을 우리가 전자냉동, 열전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쪽 두 금속이나 두 반도체 양단에 한쪽은 고온이고 한쪽은 저온이면 두 양단에 전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온도차가 생기면 기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온도차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C백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C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C백 효과 혹은 제백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C백, 제백 효과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서 한쪽 금속과 또 다른 한쪽 금속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 아주 미비한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그 기전력의 볼테이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볼테이지의 강도,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두 금속을 붙여놨다라고 해서 서멀, 열, 커플, 두 개를 붙여놔서 우리가 열을 잴 수가 있어요. 온도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전대라고도 하고 서머커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C백 효과, 제백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C백, 제백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차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흡수식 냉동법입니다. 우리가 기계적 냉동법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냉동법에는 제일 처음에 배웠던 증기압축식 냉동법, 그리고 흡수식 냉동법, 또 하나를 또 추가시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전자냉동법, 열전냉동법이 되겠죠.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그런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전자식 냉동법은 우리가 화장품 냉장고라든지, 예전에는 뭐 자동차에 직류 전원이 시거잭을 이용해서 직류 전원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직류 전원을 통해서 조그만한 뭐 아이스박스 같은 거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쓰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 외에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냉동법이 바로 흡수식 냉동법입니다. 자, 흡수식 냉동법의 특징은 우리가 몇 도씨의 냉수를 얻을 수 있냐면 6도에서 7도 정도의 냉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냉동법이 우리가 흡수식 냉동법이고요. 이런 흡수식 냉동기를 돌림으로써 우리는 냉수 외에 온수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흡수식 뒤쪽에다가 냉온수기라는 말을 꼭 붙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냉수와 온수를 한꺼번에 같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흡수식 냉동,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버리는 열,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냉각을 시키고 난 따뜻한 물 혹은 증기, 폐증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력, 전기를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게 되겠죠.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왜? 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냉수를 얻기 위해서 돌렸는데 압력에 따라 끓는 온도가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물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낮춰. 물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낮춰. 대기압 이하로 낮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게 아니라 압력이 낮아지면, 대기압이 낮아지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비등점도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증발기 내에 고진공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압력을 낮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나 6 내지 7mm 수온주 정도로 아주 고진공에 가깝게 유지를 시켜주면 냉매인 이 물이 몇 도씨에서 끓게 된다. 5도씨 정도에서도 증발을 하게 되는데, 자, 증발을 하려면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해야지 증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하게 되면 주변이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냉수를 우리가 얻는 방법을 우리가 흡수식 냉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흡수식 냉동법에 냉매가 있고 그 냉매에 맞는 우리가 흡수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수식 냉동법에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튬화 브로마이드. 리튬화 브로마이드가 흡수제면 물이 냉매가 되고요. 물이 흡수제가 되면 암모니아가 냉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많이 쓰고 있냐면 리튬화 브로마이드를 흡수제로, 그리고 물을 냉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흡수 용액이라 함은 이런 흡수제와 냉매가 혼합된 그런 용액을 우리가 흡수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흡수 용액 중에 묽은 용액은 냉매가 많이 함유된 물을 우리가 묽은 용액이라고 하고요. 냉매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뭐만 많이 남은, 흡수제만 많이 남은 용액을 우리가 진한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냉매와 흡수제가 서로 흡수를 해서 흡수 용액이 되는데, 처음에는 냉매 가스가 흡수제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흡수 용액이 되는데 묽은 용액이 됩니다. 묽은 용액. 이 묽은 용액이 열을 받으면 흡수제만 남고 냉매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흡수제, 냉매가 날아간 흡수제 이 용액을 우리가 진한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흡수식 냉동법의 냉방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수식 냉동기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에바포레이터,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냉동법이나 냉동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증발기부터 먼저 봐요. 냉매 액체가 이렇게 지금 비산이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발기와 앱소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흡수기입니다. 흡수기. 흡수기와 증발기는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공간이에요. 흡수기와 증발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진공으로 유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5에서 6mm HG로 상당히 고진공으로 유지시켜주면 물인 냉매 액체가 쏟아졌는데 이 냉매 액체가 증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그래서 5도씨 정도에서 증발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도씨의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온도 차이가 크게 나죠. 그러니까 들어간 25도씨 물이 열을 잃어버리고 몇 도씨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냉수를 뭐 6도, 7도 되는 아주 낮은 온도에 냉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증발된 냉매의 물, 증기는 증발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 흡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흡수기에서는 흡수제가 있어요. 흡수제가 아주 진한 흡수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한 흡수제가 떨어지면서 수증기, 냉매 기체가 흡수제, 리튬화 브로마이드 용액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녹아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묽은 용액이 되죠. 그럼 그 묽은 용액은 펌핑을 해서 다시 자, 여기는 제너레이터라고 써 있죠. 이것을 발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기. 펌핑을 해서 발생기에 공급을 해주면 흡수제와 냉매가 녹아 들어간 묽은 용액이 가스 버너를 통해서 열을 받아서 물은 다시 냉매가 가스가 돼서 다시 가스가 어디로 가냐면 컨덴서, 응축기로 갑니다. 응축기. 그래서 응축기에서는 냉각이 되면 냉매 액체가 발생이 되고 물이 되죠. 물은 다시 증발기에 공급이 돼서 다시 증발이 일어나서 증발된 수증기는 다시 흡수기에서 흡수제와 다시 녹아 들어가서 묽은 용액이 되고 묽은 용액은 다시 펌핑을 통해서 발생기로 집어넣어주면 발생기에서 끓어서 냉매 가스, 물은 수증기는 다시 응축기를 가지만 끓은 다음에 흡수제만 남겠죠. 진한 용액이 남겠죠. 그 진한 용액은 다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흡수제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야 증발된 물의 수증기를 다시 흡수를 해서 묽은 용액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묽은 용액은 다시 펌핑을 통해서 어디로? 발생기로 보내주고 발생기에서 하는 역할은 결과적으로 보면 흡수제에 함유된 냉매 가스를 분리시켜서 순수한 냉매 가스를 응축기로 보내주고 냉매 가스가 제거된 진한 용액은 어디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흡수기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분리시켜주는 거죠. 흡수제와 냉매가스를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냉매가스는 다시 응축을 해서 액체가 되면 증발기에 공급을 해주고요. 증발기에 공급된 이 증발기 내부의 압력이 거의 고진공에 가깝다 보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증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증발된 가스는 다시 어디로 가요? 흡수제에 녹아 들어가서 다시 묽은 용액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냉동 효과를 구현하는 냉동법을 우리가 흡수식 냉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흡수식 냉동법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게 됩니다. 증발기, 흡수기, 그리고 발생기,
그리고 응축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증기압축식 냉동법에 비해서 압축기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압축기를 돌리려면 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죠.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냉동법이 바로 흡수식 냉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흡수식 냉동법은 흡수제와 냉매가 서로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가 됐다. 합쳐졌다 분리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바로 흡수제와 냉매가 꼭 쌍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냉매라고 한다면 리튬과 브로마이드는 흡수제가 되겠고요. 또 암모니아가 냉매가 되면 흡수제는 바로 물이 되겠죠. 이런 쌍을 이루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흡수식 냉동법의 난방 모드가 되겠습니다. 난방 모드는 더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너레이터, 바로 발생기에서 흡수제와 그리고 냉매가스를 분리시켜 주죠. 열을 가해서요. 분리시켜 준 다음에 냉매가스를 아까는 이게 냉방 모드일 때는 응축기로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바로 어디로 보내줘요? 바로 증발기로 바로 보내줘서 증발기에 아까는 뭐 상온 25도씨의 물이 공급이 돼서 차가운 물이 나왔지만 아주 증기 가스를 바로 공급을 해주니까 얘가 열을 잃어버리고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열을 얘가 받아서 따뜻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물 혹은 따뜻한 공기를 얻을 수가 있고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응축이 된 응축이 되면 여기 보면은 다시 그 물만 계속 돌리는 거죠. 응축이 된 물을 다시 냉매를 다시 묽은 용액으로 된 것을 다시 발생기에 보내줘서 다 분리가 돼서 다시 수증기 또 보내주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좀 단순하죠. 조금 더요. 이게 흡수식 냉동기의 난방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냉방 모드의 배관 부분이라고 본다면 지금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난방 모드가 되겠죠. 자,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 자, 히트펌프는 우리가 냉동기, 증기압축식 냉동법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가지 기기들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난방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냉동기를 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기기를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가 있고요. 공기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가 있고 지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가 있는데 냉동기의 4대 장치,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웨이 밸브라는 사방 밸브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포웨이 밸브가 되겠습니다. 포웨이 밸브. 자, 냉방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에서 토출을 해서 냉방 모드니까 고온고압의 냉매가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고온고압의 냉매가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응축기가 되는 겁니다. 응축기. 난방 지금 냉방시죠. 냉방시의 응축기. 자, 응축기에서 냉매 액체를 만들어지면 냉매 액체가 냉방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쪽에는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 체크밸브가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팽창 밸브가 있어서 자, 여기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냉방 모드일 때는 여기가 증발기가 되겠죠. 그래서 냉동 효과를 구현하고 냉방을 하고 이 부분이 다시 냉방 모드일 때는 이렇게 흘러게 되겠죠. 그래서 압축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냉방 모드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자, 난방 모드를 하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압축기 토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응축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응축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이게 뭐가 있냐면 증발기가 됐죠? 증발기. 그런데 지금 응축기잖아요? 응축기가 돼서 난방보드일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왜? 체크 밸브가 있기 때문에 못 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팽창 밸브를 통해서 팽창이 되니까 여기가 증발기가 되겠죠. 증발기. 그런 다음에 난방일 때는 이렇게 흘러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냉매의 흐름을 교본을 해줄 수 있는 사방 밸브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어컨이라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에어컨이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히트펌프라고 써있다. 그러면 그 실외기를 잘 뜯어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4A 밸브가 있는 겁니다. 4A 밸브. 자, 4A 밸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A 밸브. 히트펌프가 가능한 4A 밸브. 4A 밸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4A 밸브 관련해서 한 번 더 일전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쪽 부분은 압축기의 토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기의 토출 부분에서 고온고압의 냉매가스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요 부분에 전자 밸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자 밸브에 의해서 압축기의 토출가스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자, 이쪽은 요 가운데 부분 얘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나와요. 석션이라고 하죠. 석션. 여기는 석션. 여기는 디스차지. 압축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압축기의 흡입축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압축기 토출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석션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떤 배관에서 냉매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압축기 흡입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디스차지 압축기 토출 측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은 C니까 오른쪽에서 압축기 다음에 뭐예요? 토출가스 다음에 응축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축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응축기로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석션이잖아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게 증발기에서 압축기 흡입축 석션축으로 가는 이렇게 교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교본이 냉방 모드다. 그러면 이것은 난방 모드가 되겠고, 요게 난방 모드다. 그러면 이게 냉방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냉매가스의 유로를 변경시켜주는 밸브, 증기압식 냉동법에서 그 밸브를 우리가 4웨이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냉동의 기초 중에서 냉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자연적 냉동법 그리고 기계적 냉동법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고 뭐 고체의 융해열, 고체의 승화잡열,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기한제 그리고 기계적 냉동법에는 증기압식 냉동법이 제일 대표적인 냉동법이다. 우리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활용한 4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냉매를 증기, 압축하는 냉동법이 제일 대표적인 냉동법이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증기부산식 냉동법, 공기압축식 냉동법,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전자, 열전 냉동법, 그리고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네 가지를 이용한 압축기가 없는 냉매와 흡수제를 이용한 흡수식 냉동법, 그리고 증기압축식 냉동법에 4A 밸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냉난방이 가능하게 한 히트펌프식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증기압축식 냉동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기압축식 냉동법만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증기압식 냉동법을 이용한 시스템이 어떻게 냉매가 흐르면서 어떤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냉동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해가 안 됐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고 평이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